주행저항 말 그대로요. 주행저항은 뭘까요?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받는 저항. 주행저항의 종류에는요. 뭐가 있느냐? 구를 때 생기는 저항. 구름 저항. 그 다음에 자동차가 앞으로 달리면서 받는 공기 저항. 오르막길 올라가는 거. 등판 저항. 그 다음에 갑자기 속력을 내려고 할 때 뒤에서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이기고 그거를 이렇게 당기는 느낌. 가속 저항. 이렇게 총 4개의 저항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저항을 다 더한 것을 뭐라고 한다? 전주행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름 저항을 보시면요. 구름 저항 고유의 마찰 계수가 있어요. 노면에 따라 틀려지겠죠. 노면에 따라서 어떻게 저항이 많은 도로도 있을 거고 저항이 작은 도로도 있을 겁니다. 마찰 계수, 고유의 구름 저항 계수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다음 뭐가 변한다? 차량이 하중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구르려고 할 때, 막 움직이려고 할 때 무거운 놈이 저항을 많이 받겠습니까? 가벼운 놈이 저항을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무거운 놈이 많이 받겠죠. 그래서 구름 저항은 뭐야? 차량의 중량과 관련이 있어요. 차량의 중량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어떻게 된다? 구름 저항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구름 저항. 자, 그 다음에 다음 나오는 게 뭐다? 공기 저항이에요. 이 공기 저항은 하중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뭐예요? 투영 면적이라고 하죠. 앞에 절개된, 투영된 면적이 중요한 거죠. 승용차보다는 뭐? 버스가 투영 면적이 크거든요. 왜? 전폭, 전고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달리게 되면 저항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투영 면적에 비례하겠지. 투영 면적에 비례할 것이고, 달릴 때 뭐가 있는데? 속도가 있겠죠, 속도. 속도의 제곱배만큼 저항을 받아요. 그러니까 면적보다는 뭐에 의해서? 속도에 의해서 뭐 저항을 더 제곱배만큼 크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공식으로 쓴 거잖아요. 공기 저항 계수 자체에 저항 계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에 비례한다? 단면적에 비례한다.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 많이 받는다. 그리고 뭐야? 속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의 제곱배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뭐다? 틀린 보기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속도의 제곱배에 비례해서 면적과 속도의 제곱배에 비례하는 저항이 뭐야? 공기 저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르막길 올라가는 거. 오르막길 올라갈 때. 오르막길 올라갈 때 생기는 저항을 뭐라고 하느냐? 등판 저항 혹은 구배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등판 저항, 구배 저항에 비례하는 것도 차량의 무게와 관련이 있겠죠. 무거운 놈이 힘들잖아. 오르막길 올라가기. 그래서 차량의 하중에 비례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 경사 각도에 비례하겠죠. 경사 각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더 저항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놓고 보면은 이걸 언덕길이라고 가정하고요. 이걸 언덕길이라고 가정하고요. 여기 각도, 세타입니다. 경사각도죠. 경사각도 세타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세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되느냐? 원래 정확하게 하면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여기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오르막길 올라가려고 할 때 무게 때문에 받는 저항은 어떻게? 이 경사면 뒤쪽으로 생기는 저항.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R3라고 표현한 이 저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저항은 지면에서 하중이 어떻게 중력이 작용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이 각이 뭐 아래쪽의 세타 각과 비슷해지고 이 R3 하중과 R3의 공학도 아닌데 그죠? 하중과 R3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낼 때는 사인 R3 이 개념을 풀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 값이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사인 값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30% 미만까지는 사인 값이나 탄젠트 값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시면은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한 책도 있을 것이고 사인 세타라고 표시한 책도 있을 거예요. 둘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에 비례하는데? 차량의 하중에 비례한다. 그리고 경사 각으로 줬을 때 어떻게? 사인 혹은 탄젠트 세타에 비례한다. 그리고 막 9배율로 줄 수 있어요. 9배율은 퍼센트거든요. 9배율로 줬을 때 그냥 하중에다가 바로 9배율을 곱하시면 돼요. 이게 뭐다? 이게 뭐다? 구배 저항, 등판 저항입니다. 오르막길 생긴 저항. 자, 그 다음에 가속 저항인 거지. 가속 저항. 가속 저항도 마찬가지겠지. 뭐하고 관련 깊다? 차량의 하중, 무거운 놈이 가속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차량 총 중량 말고 뭐가 있느냐? 회전 부분 상당 중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이거예요.
자, 회전 부분 상당 중량은 막 가속하려고 할 때 뒤에서 가속 잘 안 되게끔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 당기는 하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속이 잘 안 되게 하는 하중. 그 하중은 원래 자체 가지고 있던 하중에다 더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중에다가 회전 부분 상당 중량이라고 얘기하는 거, 또 더해지는 중량에다가 G가 뭔데? 중력, 가속도, 당기는 거, 지구 중간에서. 그 다음에 뭐 A는 그냥 가속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뭐와 관련 있다? 차량의 하중과 관련이 깊구나 라고 정리 내릴 수가 있어요. 문제를 내볼게요. 제가 요거 주행 저항 가지고, 전주행 주행 가지고. 자, 자동차가 주행함에 있어서 생기는 저항을 전주행 저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저항 중에 차량의 하중과 관련이 없는 것은 어떤 저항인가? 뭐예요? 차량 하중과 관련이 없는 거. 뭐예요? 구름 저항은 굴러가는 놈이고 무게 관련이 있댔어요. 맞죠? 공기? 뭐였는데? 토양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댔어요. 무게와 관련이 없죠. 답 나왔네. 뭐? 가속저항. 공기저항이 답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판, 오르막길, 무거운 놈 잘 못 올라간댔지. 하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가속할 때 무거운 놈 가속 잘 안 될 겁니다. 하중과 관련이 있지.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하나는 뭐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특징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연관적으로 해서 식의 공통점을 찾아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내는 문제를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박스 쳐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치사하게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2개씩, 3개씩 묻는 거죠. 맞는다.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공부해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확장을 해보십시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문제를 연습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 치실 때 조금 거부감이 덜 할 거예요. 실제 이제 기능사하고 산업기사 자격증 관련된 필기시험 문제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일 많이 일으키는 오류가 그거예요. 그 자격증 시험에는 거의 단답형이에요. 답이 딱 정해져 있고 문제의 지문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보기도 어떻게 거의 단어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운전직 지금 자동차 구조 원리, 뭐 도로교통 법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문이 길어요. 문제도 길고 보기도 길어요. 이렇게 짧은 내용을 전부 다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내용, 틀린 내용, 거기에 이제 박스 넣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중에 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2-3개 묶인 거 답 선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그림을 보고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문제 만들어보고 연관지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하나.